다음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8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에 따른 지료 상품권 개수기 임차비 1,500만 원과 강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부담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실습 농장 유지 관리비 2,200만 원과 농업인의 행사를 위하여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 문화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상포진, 파상풍 등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전 사업비 3,6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무장 2명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홍천, 내촌, 영기미, 내면농업 등 4개 농업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생활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1,400만 원과 홍보 마케팅을 위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가격 하락 및 산지 폐기된 무배추 농가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8,100만 원과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3억 2,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20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2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리터당 15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쌀 산지노동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군비 8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하우스 6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3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 1,600만 원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설 시설 개보수 및 감리비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 농업용수 공급시설 2억 원은 수루관 설치에 따른 토지 승낙 미증구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면 자원살이 서성면 어론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4억 원을 신고 편성하여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두미리 취입부 철거 5천만 원과 북방면 화학계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으로 화촌면 구run이 농수로 개보수 외 9건에 대하여 시설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재해예방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반환금 4건에 대하여 2,2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12건에 대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절입니다. 208쪽의 하단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요게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홍천구 농촌 체험마을은 총 20개소가 있고요. 20개소요? 20개 마을. 네. 그리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이 이제 15개 마을입니다. 네? 15개 마을이 정상적으로 15개. 추진되고 있고요. 네. 네. 그 중에 9개 마을은 네. 그 본 예산의 이제 도비 사업으로 네. 그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2개 마을에 2개 마을 예, 더 추가를 사무장을, 해서 예, 2개 마을이 어디예요? 보리울하고 은하수 별빛 마을이 되겠습니다. 별빛 마을은 어디죠? 내촌면 되겠습니다. 아. 그 5개소는 15개, 20개에서 15개면 5개는 전혀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험 계획을 유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운영은 되되 그냥 그 체험 현장을 마을 유지는 하고 있대. 네네. 체험 실적이 활동은 없다는 안 하고 얘기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개설된 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거기 지금 안 된 데는 대략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의 그 기간이 대략 보통적으로 저희가 체험 마을은 2008년, 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쭉 뭐 한 2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거네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네. 처음에 했던 마을이 이제 네. 거의 이제 5개 마을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이 엄청 힘드니까 수익은 발생이 안 되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탄력을 못 받나 보네요, 그죠? 또 그 당초에 체험 마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비로 그 사무장 체험 지원도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국비 사업이 삭감이 되고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체험 사무장 운영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체험 마을 자체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체험 활동에 대한 소재를 제공하고 네. 그 누군가는 이제 그거를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사무장 지원 없이는 그렇죠. 그 맞아요. 일을 하실 네.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자생력을 만들기에는 너무 네. 힘들죠. 그래서 그래서 수익 발생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이제 사무장 채용을 통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유치하시고 또 하시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대부분 체험 사무장이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운영 안 하시는 마을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골에서도 거기 이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서 많은 일들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그 사무장님들은 그 지역 주민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또 오신 분들이 좀 도움을 좀 받나요? 보통 그 외지에서 오신 분보다는 네. 그 원래 이제 그 지역에서 토착하셨던 생활하셨던 분들이? 분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지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저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새롭게 이제 체험마을을 네.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네네. 거의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 근데 아이디어도 또 아이디어 좀 내셔가지고 네, 아이디어도 하고 좀 좋은데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람을 키워야 그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그분이 지쳐서라도 딴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혼자 다 가지고 안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지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지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9쪽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농촌 왕진 버스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원래 취지는 네. 이제 병응 약국이 없는 그 농촌 지역에다가 왕진 버스 지원을 해서 네. 이제 운영 주체는 이제 농협이 되겠습니다. 아 농협. 예, 농협이 건강검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거의 건강 검진까지는 아니고 네. 그 농약 중독이라든지 아, 근골격계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 전체 이제 농촌 전체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 65세 이상.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검진 버스를 시행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검진 버스 운영을 했어요. 아 작년에 예, 홍천 농협에서. 2025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당초에는 내면 농협만 그 신청을 하셨다가 이제 홍천 농협, 영김 농협, 내촌 농협이 이제 추가로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돼서 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왕진을 가시는 의사분들은 어떻게? 그 농협에서 이제 그 병원하고 협의해서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내면을 만약 들어가게 되면 몇 번이나 가셔요? 1년에 한 번 가는 건 하려면 내면 농협은 이제 네. 그 몇 번이 아니라 네. 대상을 300명으로 300명에 대한 300명 한정 지어서 예, 진료를 할 계획으로 운영 이제 계획이 와 있습니다. 일단 거기 가면 한 300명이 거기서 진료를 받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억이거든요. 1억. 네, 1억 800만 원. 네, 너무 적어서 이게 그러면 한 번만 그러면 3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을 보셔요? 아니 개소당 지금 3,600만 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3,600만 원 안에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네네.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또 한 번에 뭐 왕진 버스의 검진 대상자를 몇 명 하실지는 그 농협이 이제 계획해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협이 계획을 해드려도 행정에서 조금 더 챙겨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희가 네. 이제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진료받는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진료받는 그 인원이라든지 좀 체크를 하면 지금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네, 지금 한 10억 정도가 넘는데도 매번 적지요. 예, 계속 저희가 포장재 총 예산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다른 사업까지 합해서. 네. 보통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농가들은 얼마 정도의 한 박스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으세요? 보통 박스당 뭐 1,500원, 2,000원 정도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는 네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50%가 되겠습니다. 50%? 근데 50%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박스가 그러면 일괄 구매를 해요? 네네. 어디에서? 농협에서 일괄 그 제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그건 알 수 없고. 보통 이제 그 농협의 그 포장재 회사에서 납품 받는 거를 알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개통 출하 부분입니다. 네, 개인 네. 출하가 아니라 네, 이제 농협을 통해서 예. 출하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제작해서 이제 농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스 지원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그 물량이 그 농가한테는 대단히 큰 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이고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한 5억 4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유치원, 초등, 중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지역의 농산물들이 그 대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나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급식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급식위원회. 품목이나 단가를 조정하고 있고 네. 그 관내 친환경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네, 들어가게끔. 그럼 이거 급식위원회? 네네. 예, 이거는 어디에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예. 몇 분이나 계세요? 그 학교 영양사 분들하고 음,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행정에도 있고. 행정하고. 이거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만나서 그런 회의를 하시나 보죠? 예예.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의 농산물이 좀 많이 좀 나가서 좀 소모가 좀 되고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교 의원인데요. 209페이지 맨에 그 농촌 왕질 버스가 이게 농장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진해서 그 건강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진료해서 이제 진료한 결과를 네. 그 검진자한테 통보해 주는 거죠. 치료까지는 아니고. 건강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지금은 건강검진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농협에서 하는 건 조합원 건강 그러니까, 검진이고요. 예, 저희는 예. 이제 주민 대상 건강 네. 검진입니다. 주민 이걸 왜 농장과서 해요? 보건지소나 여기서 하시도록 하죠.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으로 내려와서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비가 있고 네. 군비가 있고 중앙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더 잘할 때다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사후 관리도 가능할 테고 해마다 이제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뭐 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그 상태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뭐 관리하는 것도 보건소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촌 네. 지역의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마 그 말씀하시는 농협에서 조합원이나 우리 직장인의 건강 검진 정도의 검진은 아니고요. 그냥 그 농업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방, 양방, 또 구강 검사, 그다음에 근골격계, 그리고 안과 검안 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큰 효과가 있을려나 모르겠네. 수혜자는 대부분 농협 몇 개 농협에다 이걸 나눠 주시는 거예요? 3개 농협? 4개 농협. 4개예요? 어디라 그러셨죠? 홍천 홍천? 농협, 예. 영기미 농협, 영김이 내촌 농협, 내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내천되면 이용 올해가 몇 번째로 하는 거예요? 몇 년째? 올해 2번째로 하고 있는 걸로.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거예요? 예산은 아마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홍천읍에서 아마 홍천 농협에서 네. 일부 하신 거, 농협 자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는 많으시대요? 네,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네.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이 입회가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함께 이제 검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 일을 평생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그 특수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직업병처럼 농촌에서 계속 노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아주 만성적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병들 같은 거를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더 중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그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금 왕진버스 사업하고 같이 혼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네. 그 금년도에 좀 그 검진 활동을 통해서 여성농업 특수 건강 검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 농업인들이 그 병원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해서 왕진버스 사업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는 이제 금년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진이 정확해야 되고 정밀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장비도 되면 좋아야 저희가 되고. 이제 예. 추가 예산으로 그렇게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이런 왕진 버스 선택은 각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예. 농협에서 이제 그 어떤 병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군에서. 어느 그러니까 뭐 병원과 협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제 그 보조사업 좀 더 비슷하게 이제 농협에다가 이제 네. 위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비가 좋은 병원을 알선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농협별로 3,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아마 그 병원이라든지 뭐 네. 의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뭐 중간에 보면 이제 포장재 지원이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 때문에 상당히 원재재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그러니까 포장재나 이 에틸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소 이게 비료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물가가 이제 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그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유류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그 장기적인 그런 유류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뭐 국비 사업에 뭐 추가를 해서라도 그 저희가 좀 대안을 찾으려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시급해요. 벌써 뭐 1.5배, 뭐 2배, 3배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 전쟁 이제 그 추경을 하잖아요. 25조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자체로도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서 지금 한 75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감을 해서 대비해야 돼요. 우리 올해 상당히 농업인들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가가 당장 이제 벌써 요소수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더라고요. 요소수도 옛날 몇 년 전에 그 대란 일어날 때처럼 그 이상으로 이렇게 더 이제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금년 이제 1회 추경 예산을 보면 상당한 그 뭐 축제성이나 체육 이런 행사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 농산물 출하기 때부터 그렇게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면세유 값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뭐 자영업자나 농업인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거를 또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부담으로 가서
그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야 돼요. 예전처럼 이렇게 그 뭐 축제성 또 이렇게 저 행사성 예산 웬만하면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 일회 추경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과장님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 저희도 예의일 수는 없고요. 그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뭐 급히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1회 추경은 아니어도 2회 추경을 좀 땡겨서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농정과도 그거에 맞춰서 뭐 그 네. 연세유 가격의 이제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또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라디오 들으니까 벌써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비닐하우스 뭐 자재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ABS 자재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벌써부터 우리가 뭐 농기계 값이 또 안 올라갈 수가 없고 자동차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상 전쟁 그 추경을 하는 판인데 우리가 예년처럼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 추경은 정말 급하지 않은 거는 상당히 많이 감해놨다가 뭐 5월 달이나 6월 달 우리 한참 농번기에 또 출하 시기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 상당히 오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위축이 될 테고 또 생산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게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더 경각심을 아직 많이 가지시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거로서 보여지거든요. 꼭 좀 국장님께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 이제 면세유나 비닐하우스 이런 지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수량만큼 못할 거예요. 뻔해요. 우리가 이제 비닐하우스 60동 한다 그러지만 자재가 올라가서 이거 할 때는 못할 수 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재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농자재 그 반값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입처도 좀 다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몇 군데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팔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그 혼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을 아주 진짜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아 의원입니다. 207페이지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촌 그리에이 투어 지원 이게 어떠한 207페이지 하단 맨 밑에 그 농촌 크레이 투어 사업은 이제 그 전년도에 작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2억 5천 사업비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또 재선정이 돼서 그 2억 5천의 사업비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이제 그 문화터미널을 운영하는 홍천 체험관광 지역 그 터미널 안에 있는 거. 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됐고 작년도에 이제 홍천의 홀릭이라는 그 브랜드명을 가지고 그 추진을 했었는데 그 작년에는 1박 2일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이런 그 체험 그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그 지역의 먹거리와
또 지역의 이제 자연 자원, 그리고 지역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화, 그리고 뭐 산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힐링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사업 계획서를 좀 구축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은 어떤 식으로? 대상은 저희가 이제 체험마을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마을, 그다음에 6차 산업 그 가공을 하시는 농업인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먹거리를 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이제 저기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이제 산림 휴양에 대한 시설도 같이 접목을 해서 그 홍천군 그 관광 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가 좋아요, 효과가? 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문화터미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 체험객이 많이 늘은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그 전년도에는 좀 그 관광객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게 1억 2,500이고 도에서 주는 게 2,5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자부담이 1억이고 해서 2억 5천인 거예요? 아니면 순수? 국비가 1억 2,500이고요. 네네. 도비가 2,500, 예. 군비가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예, 작년에도 2억 5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지금 문화터미널 그 뭐야? 그 뭐라 그래야지? 터미널 안에 그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운영하시는 데가 문화터미널이. 아니요. 문화터미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저기 늘푸름 한우 프라자 네네. 그 옆에 그 아. 농촌문화 터미널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예, 하원이? 이강목 그 회장님이 네. 단장으로 있는 단체. 나 그거는 전혀 잘 몰랐던 상황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거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유지 관리 이거는 어떤 분 저 청년을 위해서 하는데 어디에다가 임대비를 주는 건가요? 2,200만 원이 새로 된 것 같아 갖고. 아니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이라고 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그 실습할 수 있는 농장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놨어요. 뭐 지어놨습니다. 한 400평 규모로 어디에다가요? 서석면 거기 이제 귀농센터 밑에다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좀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이제 수선할 예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이 농산물 포장재 해갖고 10억 8,4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지금 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매당? 이제 포장재마다 가격은 이제 좀 뭐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포장재 공급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추가로 2억 2,400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그 내면 지역 고냉지 쪽에 무배추 가락이 이제 대폭 하락이 되면서 그 물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뭔가 지원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포장재를 추가로 좀 지원해서 작년도에 이제 손해를 좀 보장해 주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그 도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주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예산을 도에서도 좀 보낸 것 같은데 준 것 같은데 올해는 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포장재 예산이 도비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하는 농협 연계 협력 사업도 있고 또 품목별로 또 포장재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도 사업에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았는데 거기다 더 추가로 군비만 추가해서 하는 사업. 추가로 이게 지금 사실상 이 포장재 요구 갖고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면 지원책이 우리가 드릴 때는 좀 많은 것 같지만 농가한테 돌아갈 때는 많은 혜택이 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포장재 지원도 해주고 그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이 가능한가요? 운반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최저가 보장제 그 조례를 좀 규칙을 이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최저가 보장제가 운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운반비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지금 뭐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또 따로 있고 210쪽에 하단 쪽에 있는데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 해갖고 예산을 또 별도로 해놓은 게 있는 거고. 요거는 국비 사업에 그 농식품부에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아 이거를요? 네네. 그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이제 그 최저 가격 안정제 기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많이 쓰지는 못하고 100억 넘게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농민들이 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책을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록입니다. 207쪽이요. 그 소속의 임대사업장 규모가 400평이라네. 예, 4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이제 수선비가 보수비가 2,500이라는 2,200. 아, 2,200. 그 임대 상황은 최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이제 그 청년 농에 대해서 이제 임대 사업이 됐고요. 금년도에 이제 그 추가로 신규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선정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네. 3년씩 계약을 해. 계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나서 올해 이제 신규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다 선정이 돼 있어야 될 시기. 저희가 지금 이 수선을 한 후에 그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선이 언제쯤 끝나죠? 저희가 예산 편성 결정 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완료 시기가. 저희가 4월 중순 전에는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라 뻔한 사업인데 이 사업 때문에 임대인이 결정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빨리 시기적으로 지금쯤은 다 되어서 또 농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시설이 시설인 만큼 또 조기 재배가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그럼 계약도 빨리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선 빨리 해서 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 같은 거를 미리 해서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 농업인들을. 그 실상의 그 전년도까지 봤을 때는 이게 스마트 농장이기 때문에 사실 청년 농업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기존에 했던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그 청년 농업인이 그 시설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그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에는 이제 그 청년 농업인의 이제 아버지가 그런 농업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임대를 줬었는데 좀 운영자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 농업인 농장 임대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이 좀 나이를 좀 상향해서 좀 모집하는 것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홍보가 돼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청년 농업을 찾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임대료. 임대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비싸지는 한 않은 100여만 걸로 원 알고 정도로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이제 과학 영농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또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 하우스가 지금 100평짜리 하우스가 아니라 그 연동 하우스에서 이제 층고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작년에도 아마 스마트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임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숙소 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청년 농업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년 농업 실습 농장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서석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청년 농업이 사실 이용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귀농 그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창업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뭐 저 생각이지만 그거를 실습 농장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그 교육 공간으로 또 아니면 그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도 그런 시설이 뭐 일부 있긴 한데 그 아예 실습을 전담할 수 있는 거기 가서 누구더라도 이 스마트나 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장소로 이용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와 좀 협업을 해서 기술 제휴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 교육장은 있잖아요. 교육할 수 있는. 그 센터 앞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하기는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교육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 중심의 농업 경영 중심의 사업이 지금 하는 사업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술센터와 함께 좀 공유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208페이지 하단에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관련돼서 체험 휴양 마을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뭐 김장도 담그고 뭐 화천면 그 동키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나귀 체험도 하고 지금 보리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리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터 보리울 센터가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도 전통주 뭐 이런 체험 장당구기 뭐 이런 체험을 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는 내면은 이게 이제 각 그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홍천군을 찾아오는 그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체험도 하고 홍천군 홍보도 하고 또 1박 2일을 통해서 지역 뭐 이렇게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농촌 체험 휴양 마을들이 각자의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고 신청을 했길래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로 이렇게 사무장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하스 마을은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그 마을 만들기로 그 마을 센터하고 그다음에 그 홍보관을 지원해 줬고요. 주로 여기는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 내쯤은 화상대리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캠핑을 하는 이제 캠핑 체험을 하는 그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 은하수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 지정이 안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제가 보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하고 과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산림과에서 또 이제 산촌 생태 마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하고 이제 이 농촌 체험 휴양 마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 기반 조성 사업을 다 해줬어요. 공간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그게 10년 이상 지원 받은 지 10년 이상 됐는데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원에 대한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업 관리 기간. 그렇죠. 10년 이상 됐는데도 매년 시설 개보수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는 뭐 군에다 이렇게 세외 수입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자체 그냥 운영비 그다음에 수익으로 처리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리우이나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 나머지 뭐 9개 마을은 도에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은하수 별빛 마을 같은 경우는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휴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됐어요? 네네. 지정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휴양마을은 마을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그 수립을 해서 예. 그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 마을에 이제 그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돼야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도의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24년도에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캠핑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캠핑장도 하고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치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서도 이게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거예요. 예예 축제도 공동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추후에는 어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마을 공동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그리고 이것의 시설 개선비 뭐 이렇게 항상 지원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희가 그 지금 그 권역 사업이든지 기초생활 거점이든지 뭐 체험마을이든지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군에서 뭐 마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홍천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그 사용은 이제 그 마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홍천군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좀 안전이나 편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을에서는 이제 체험이나 농특산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고 마을을 좀 알리라는 이제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추진은 마을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법인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제 뭔가 뭐 수입이 되거나 지출이 되면 뭔가 뭐 서류상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 구성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법인 구성원과 마을 간에 또 약간 이견이 나는 좀 마을도 있고 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갈등은 좀 봉합된 상태고요. 이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법인 만들 때 또 대안을 세우시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무장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좀 마을 행정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도 좀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축제도 운영하고 이런 마을에 저희가 사무장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추후에는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구성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사례들이 있을까봐 또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유지 관리는 안 되고 사무장 인건비만 받고 실제 그 성과 평가를 보면 관광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시설이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되면 시설 개보수비를 또 요구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것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체험 마을이 좀 활성화되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뭐 행정지도든 뭐 예산 지원이든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전국에 체험 마을이 많은데요. 저희 강원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저쪽 동해안 이제 바닷가 빼고는 저희가 홍천이 좀 체험 마을이 많은 상황이고 운영도 잘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험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도 좀 해드리고 관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총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현황 있잖아요. 예.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무장 지원받는 거 해서 이렇게 좀 그리고 매년 그 관광객 뭐 방문객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소득액 뭐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9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4개소 1,000만 원씩 해서 70%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민박으로 지정된 민박은 이제 전체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개소당 1,000만 원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보수 자체가 이제 도배나 장판 아니면 화장실 쪽에 좀 아니면 외벽 페인트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하고 계시고, 사업량이 너무 좀 적어서 대상은 많은데 적어가지고 항상 대상자분들께서는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좀 여력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개수가 많은 만큼 저희가 군비라도 좀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도의 보조비라도 좀 낮춰서 50%를 해서 좀 개수 수가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또 뭐 군비 추가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수요 조사는 해보셨나요?
수요 조사는 뭐 매년 하고 있죠. 수요 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워낙 작다 보니까 이 민박 지정을 언제 받았느냐, 가장 오래되면 노후화됐다고 네. 감안하고 또 현지 가서 보고 이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 민박하시는 분들이 좀 나름의 뭐 불만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는 건축물의 그 건립 연도를 보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민박 지정 연도, 민박 지정 연도. 민박 지정 연도 보고 불법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사업이 어디다 사업하실 건지 보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공동 홍보 마케팅은 인터넷에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예. 정기적으로 이제 민박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홍천군의 민박을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민박은 그 이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그 80% 보조 사업인데 그 도 지침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을 군비를 더 편성해서 아예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보조 주는 거예요? 민박 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민박 협회요? 예, 예. 이게 일반 민박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민박 홍보하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예,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민박 오시는 분이 민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홍보료를 일부 한 10% 이상을 띄더라고요. 하루 민박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다 치면 한 7, 8만 원을 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민박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 사이트가 국제적으로도 이제 널리 알려진 사이트인데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지 이게 민박협회에서 과연 이 홍보비를 받아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알고 인터넷에 그냥 홍천군 민박 모든 그 가입되어 있는 민박들을 다 이렇게 그 현황을 알려놓고 홍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홍보 매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 뭐 어떤 기간 하는 거를 이제 협회하고 홍보를 맡은 회사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가 업무 파악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단체로 이제 민박협회에서 한 게 개인이 아니라 민박협회의 이제 임원진들이 하고 이제 온라인 홍보 매체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 그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올해 회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아, 그래서요? 예. 그리고 아까 그 21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난해 그 농산물 값이 없어서 그 산지 폐기된 농산물 중에 무배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내면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추가 지원을 하려고. 그게 금년도예요. 네, 금년도. 그러니까 내면 쪽에만 지금 예산은 내면 쪽에만 무배추만 나가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다 면에도 무배추 심어서 산지 폐기한 농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면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면 쪽에도 많아요. 그러면 내면 쪽에 그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내면에 이제 당연히 무배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농업인이 직접 경작을 해서 중간 상인한테 이렇게 밭대기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선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농가들이 내가 직접 심어서 관리해서 출하까지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많지 않죠. 대부분 다 중간 상인들한테 다 밭대기로 팔죠. 그렇죠. 농협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중간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도 전락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작년도에 이제 고는 이제 내면 지역의 무배추 농가들이 저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면적도 넓고 농가 수도 많아가지고 대안이 없다. 작년에 대안을 좀 세워달라. 근데 작년에는 이미 저희가 뭐 예산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뭐 측면 뭐 이게 작년에 이제 즉시 지원을 할 걸 찾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산 수반도. 그래서 그럼 올해는 뭐 이해도 하고 뭐 인지도 하지만 올해는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내년도에 그런 포장재라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좀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중간 무배추 장사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대부분이 내면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작업해서 출하하지는 않아요. 밭대기로 다 파는 농가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중간 상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무 심는 농가들은 농업인들이 직접 무를 심어요. 파종을 하죠. 씨로. 그럼 차라리 종자 지원을 일부 해주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 사업으로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요 사업은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해준 사업이라서요. 뭐 농협에서 지원하는 포장재를 가지고 뭐 직접 거래하는 포장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가 지원이 아니라 농협의 지원, 이제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작년에 피해본 농가들을 위해서 좀 증액한 사업이지만 그 시행 방법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통출하 부분에 대해서만 농협을 통한 개통출하 부분에 대한 포장재로 이제 사용될 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상황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 채소 가격 안정제 부담금은 그 뭐 어떤 단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비 농식품부에서 예. 그 채소류 수급 안정으로 인해서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고냉지 무배추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내면 지역에 무배추가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도에다 내는 거예요? 농식품부에 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다가. 네네. 그리고 그 21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요 사업도 설명해 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그 마을 공동체의 그 마을 말고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작년도에 그 공모 이제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남면 제곡리하고 화추면 성산리에 이제 동아리가 2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내 동아리라고 하면 어떤 동아리일까요? 근데 동아리는 별로 없고요. 그 여기는 이제 그 이거 동아리 이름이 잠깐만 무음으로 놓으시면 안 될까요? 휴대폰. 아유 정신이 없어.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선정된 제곡리 동아리는 모자쓴 독수리라는 동아리고 그 이제 정원길하고 이제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35만 원이 되겠고 또 화춘면 성산리의 백이동에 살면이라는 동아리인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 AI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동아리로 이제 960만 원의 사업비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5개 요거 외에 3개소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심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 마을들이 도에 이 동아리 사업 신청을 해서 동아리를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도에서 사업 추진은 마을 사업이 어려우면 마을 내에 동아리가 활성화가 돼서 이 동아리가 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계획하에 이 동아리 사업을 이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인가요? 공모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아니, 농림부 강원도. 도에서 자체. 예. 그럼 제곡리 그 모자 쓴 뭐라 그랬죠? 독수리요. 모자 쓴 독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 마을 정원 만들기하고 마을 길 정비하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주로 이분들이 뭐 시설보다는 환경 개선, 환경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뭐 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천 도로변 뭐 정비 사업, 정화 작업 이런 거겠네요. 네, 비슷하게 꽃 심고 이제 이 재료비가 있으니까 이제 꽃 심고 뭐 휴식 공간 좀 만들고 뭐 그러는 사업입니다. 아, 이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켜라. 그 기초 단계인 예, 거예요. 예. 그런 계획. 성산리는 백이동에서 살면 거기서 AI 교육 뭐 이런 걸 한다는 예, 예. 얘기죠. AI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강사를 초빙해서 예. 농정과 업무가 참 포괄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농식품부가 그 농촌 복지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자만 들어가면 다 농식품부 소관 업무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예산이면 전부 농정과에서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뭐 왕진버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과연 그 농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홍천 지역이 도시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농촌 지역이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식품부 사업에 우리 홍천군 전체가 대상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농식품부 예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능별로 좀 실과에서 좀 배분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업무를 그 실과하고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꼭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잖아요, 국장님.
오늘 그 신문에서도 난 부분인데요.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K 미식벨트를 조성을 해서 지역 관광과 그 협력을 하는 사업도 이제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농림축산식품부로다가 내려오고 도의 농정과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의 체계가 우리 농정과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나중에는 또 이게 정상까지 봐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한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이 부처별로다가 또 도의 관련 부서 회의 갈 때 좀 한번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뭐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네, 네, 맞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너무 좀 업무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끝으로 그 아까 뭐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가 계속 상승되는 상황에서 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그 지원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리터당 1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시설 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지금 등유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스마트 농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생산비에 대한 그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서 추후에 좀 추경에는 그 유가가 상승되면 그거에 맞게끔 면세유에 대한 지원 단가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당장 이제 유가에 대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가 이제 피해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 아마 춘천시에는 150원을 더 추가 지원한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그 이제 추세를 봐서 저희도 뭐 추경에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